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오늘은 유추와 동물 실험을 공부하겠습니다. 마문단입니다.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의 내용을 요컨대 요약하고 있는데요. 비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은 효과성이죠. 효과성을 주장하는 유비논증의 개연성이 낮다니까 동물 실험의 효과성이 낮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둘째는요.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이 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비 논증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글은요. 유비 논증을 통해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 추론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추론에 정의가 나와 있네요. 유비 추론은 유추라고 해도 되고 유비 추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말이고요. 한번 보시면 DA 구조로, 즉 전제와 결론의 구조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전제와 결론이 필연적인 관계일 때 우리는 연역 추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전제와 결론이 개연적일 때, 필연적이지 않고 개연적일 때를 우리는 귀납 추론이라고 합니다. 유추는 귀납 추론의 일종입니다. 유추는 전제가 두 개인데요. 여기 보시면 두 대상이 유사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와 B가 유사할 때요. 이 A의 특성이 B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추의 구조가 됩니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말하면서 유비 논증을 설명할 것임을 우리 짐작할 수 있네요. 동물 실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죠. 나입니다. 지금 이 글은 가부터 마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나다라 말을 따로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첫 문제를 보면서 같이
독해해 나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 나글은요, 우리 앞에 가에서 나온 그런 구조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구조의 예시가 바로 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A, B, C, 이것의 대응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A는 실험 동물, 토끼가 있습니다. 이 토끼 A에게 B와 C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B는 유사성이고요. C는 반응 결과입니다. 또 오른쪽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물과 유사성이 있죠. C는, 즉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독성 물질을 실험할 수 없으니까 C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과 동물은 닮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이 C, 이 결과 C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론, 그게 바로 유추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랬습니다. 이는 앞문장 전체가 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가 전제, 다른 말로 근거가 되고요. 이 마지막 문장이 주장 또는 결론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효성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유효성은 효과성이죠. 효과성을 주장하는 쪽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이익이 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콰인의 총체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요. 콰인의 총체주의를 옹호하는, 즉 총체주의를 강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5는 콰인을 비판, 즉 약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3은 허수아비죠. 그러니까 비판, 옹호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도 약화도 아닌 중립입니다. 이를 전제로 지문 다를 봅시다. 예, 답니다. 다는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쪽의 견해입니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우리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합니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했으니까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그랬죠. 커야 한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네요. 유사성이 필요 조건이 됩니다. 우리 정리해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원인과 결과 관계인데요. 유사성이 커야 개연성이 크다 이거죠. 유사성이 필요 조건이네요. 이제 반대로 유사성이 작으면 개연성이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위로 가서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것을 우리 앞 문제에서 강화는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관련이 없으면 중립이 됩니다.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 그리고요 다음 문단에 보면 니은,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이 있거든요. 이 기역과 니은이 이양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 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예를 들면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는 거, 이게 유사성 1이고요. 허파로 호흡하는 게 유사성 2가 되겠네요. 한다는 유사성은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 사이에 순환계와 호흡계가 유사하다 이 말이죠.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 우리가 앞에 토끼 그림 있었죠. 토끼와 같은 이런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은 기억은 유사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다음 문단입니다. 이제 니은입니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니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을요.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앞문단에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한다 이런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죠.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인과적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인과적 메커니즘의 유사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능적으로 유사해도 인과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인과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리해 봅시다. 니은, 즉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에 두 논거 중에 첫 번째 논거는요. 인과적 비유사성입니다. 즉 기능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인과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랬잖아요. 말할 수 없다. 즉 인과적으로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사성이 낮으면 개연성이 낮다고 앞에 문단에서 했죠. 개연성은 뭡니까? 그렇죠? 참일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유사성이 낮으면 개연성, 즉 참일 가능성이 낮죠. 동물 실험의 개연성이 낮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쪽에 놓은 겁니다. 그 다음,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인간하고 동물의 인과적 메커니즘의 유사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예로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리도마이드는요, 입덧을 없애는 수면제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이것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1960년경에 10,000명 이상의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동물 대상으로만 임상실험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토끼를 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먹었더니 기형아를 낳게 된 거예요. 반대로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는데 토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인과적 메커니즘의 유사성이 높지 않다라는 예가 되겠죠.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즉 뭐라고요? 고통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에 놓은 거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고통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데요. 인간과 동물은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기능적 유사성이 있는데 이것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달리 그랬습니다. 달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은 느끼지만 인간은 자신의 고통은 느끼지만 동물의 고통은 못 느낀다라는 거죠. 달리가 쓰여서 직접 느낄 수 없지만 거기에 보세요.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동물의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다는 겁니까? 기억은, 즉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사람들은 동물의 고통을 무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요. 피터 싱어라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분의 책이 동물 해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공리주의자입니다. 근데 공리주의 중에서도 쾌락, 즉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고통을 감소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공리주의자입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맙니다.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첫째 비판이고 유효성, 다른 말로 효과성이 없다 또는 낮다 이 말이죠. 개연성, 참일 가능성이 낮다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요.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게 둘째 비판입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여러분 데카르트는요.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두 고통을 느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죠. 공평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이 윤리성의 문제는 결국 원칙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게 원칙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유비 논증에 따르면요. 유사성이 높으면 개연성, 즉 참일 가능성이 높죠. 개연성이 높아야 하죠.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도요. 유사성이 높지 않아요? 인간과 동물 간에 유사성이 높으니까 동물에게도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추론해야 하는데 그렇게 추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유사성이 떨어지면 동물 실험의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인과적 유사성에 대해서는요. 이 인과적 유사성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능적 유사성은 높죠. 그 기능적 유사성이 높다는 것에만 주목하면서 인과적 유사성이 낮다는 거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칙, 그러니까 윤리성의 문제도 이 원칙을 일관되게 써야 하는 이 원칙을 일관되게 쓰지 않고 있다고 이 글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네요. 다음입니다. 1번입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유비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니까 유용성이 있죠. 나입니다.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죠? 유비논증을 통해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유사성입니다. 4번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어떻게 잘못 적용했습니까?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5번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 바로 현실적 문제죠. 그런 걸 다루고 있지 않고 이거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비논증의 차원을 넘은 게 아니고 유비논증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네요. 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유비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느냐 아니고 있는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고치고 싶지 않으면 맨 뒤에 관련이 없는 대상이 추가되면 영향이 없다, 높아진다가 아니고 이 뒤를 바꿔도 됩니다. 2번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직접 느끼는 거죠. 직접 아니까 논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모두 유비의 논증에 의해 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알 수 있다 이래야 됩니다. 알 수 있는데 기억은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거죠. 3번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 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관련이 없다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죠.
관련이 있다면 개연성을 낮추게 되겠죠. 관련이 없다면 개연성은 그대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에 개연성을 낮춘다 그러면 안 되고 너무 단정적입니다. 낮춘다는 낮출 수 있다 이래야 됩니다. 4번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는 거죠.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상관없는 게 아니고 상관 있습니다.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 있습니다. 5번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참이라 믿는다면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 강화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제입니다. 전제와 비판을 따질 때에는 강화, 중립, 약화를 따져봐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3번입니다. 기억, 그리고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기억과 니은이 이양 대립을 이루고 있죠. 1번 보시면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니은은요. 기능적으로 유사한 것만으로는 이렇게 인과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억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까요? 기억은 기능적으로 유사한 것만으로는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으로 유사하다. 이게 기억의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걸 날려서 기억은 이렇게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이요. 기억이 니은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랬죠. 여러분, 니은은 뭘 말하고 있었습니까? 여기요. 기능적 유사한 것만으로는 인과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말하는 인과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은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이죠. 기억과 니은의 공통 전제인데요. 그렇죠? 기억이 니은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결국 쟁점은 뭐예요? 니은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인과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이 부정해야 적절히 대응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니은은 기억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이 있다. 이거는 기억, 니은 모두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그런데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어디에만 주목한다? 요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 전자에만 주목한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요.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그랬죠. 기억과 니은 모두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기억, 니은 모두. 여러분, 유추라는 것은 유추의 전제는 뭡니까? 유사성입니다. 그게 공통 전제입니다. 그 다음 5번이요. 이 뒤집혔네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여기에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이거는 바로 기억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예, 4번입니다.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것을 가에서 라 중에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는 내가 아는 기존의 개죠. 가는 기존의 개고 가는 나라는 성격을 가졌죠. 그리고 또 다른 개인 라는 내가 잘 모르는 개죠.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성에 기반한 다라는 그런 속성을 가졌죠. 비슷하니까 유사성이 있으니까 가도 어떤 개도 다라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라에게도 나라는 속성이 있나? 있다면 유사성에 기반한 유비추론이라 할 수 있겠죠. A는요, 기존에 알고 있던 A, 실험 동물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개인 실험 동물 가, 즉 어떤 개입니다. 그렇죠? 어떤 개고요. 여러분 비유사성 그랬죠? 비유사성은 양쪽에 다 가진 것, 즉 외모, 다 가진 것, 외모,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C, 반응 결과죠. 이 반응 결과는, 즉 결론은 나입니다. 결론은 나입니다. 여러분 라 있잖아요. 이 다른 개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문맥상 디귿 끼치는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실험이 고통을 끼친다 이거죠. 다른 말로 실험이 고통을 유발한다 이래도 되고, 또 유의어들 불러보세요. 실험이 고통을 가한다, 고통을 준다, 고통을 안긴다, 고통을 겪게 한다 다 되죠. 그런데 실험이 고통을 맡긴다 이거는 안 됩니다. 맡기다는 물건에 쓰는 말이죠. 답은 1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